안녕하세요. 퍼플스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주 동안 열심히 숙제도 하고 영화제, 그리스에 있는 영화제에 보내는 모든 패키지 메터리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보내고 이제 조금은 이제 노멀데이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조금은 늦게까지 작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마치고 잘 보내고 이제 20일부터 그리스에서 제 영화가 상영될 건데요. 저는 그곳에 있지 못하지만 저의 영혼이 제 영화가 그곳에서 잘 라고 생각합니다. 초가을이 시작했나 하는데 아직 세상이 노랗게 물들기도 전에 날씨는 무척 추워져서 아침과 그리고 밤에 기온 온도차가 되게 크고 낮에는 조금 따뜻했다가 밤에는 정말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따뜻하게 큰 온도의 차에 준비 잘 하시고 따뜻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새로운 멘트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여름 되게 덥고 해서 늘 덥다 했는데 이제 춥다 하면서 몸을 움츠리고 따뜻한 옷을 찾게 되는 정말 시간과 이렇게 또 계절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월에 장사 없다. 이렇게 우리의 옷차림이 세월에 그리고 날씨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고 참 재밌다 라는 생각도 하고 오늘 출근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영화를 저번 주에 제가 찍었었습니다. 영화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소풍도 가고 그런데 저번 주에 숙제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날씨가 오랜만에 맑아져서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 저의 탈출 욕망에 지지 못하고 제가 나가느라고 그날 찍은 영상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조금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내가 너무 좀 충분하지 않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찍습니다. 제가 원래 영화에서도 제 촬영은 절대 안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전하는 이 시간에 조금은 더 충분한 풍성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다른 옷으로 입고 약간 저번에 찍은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옷을 입고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란색 옷을 입었는데요. 후드티. 노란색 하면 생각나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킬빌의 감독님, 그리고 여러 정말 수많은 작품의 감독님이시죠. 그분의 스타일이 워낙 독특하고 재밌으셔서 한국에서도 그분의 팬층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작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킬빌, 그리고 장고, 마스터 모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 중에서 약간 다소 조금 덜 아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너무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작품 중에서도 조금은 덜 알려진 작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영화인들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 작품을 아직 안 본 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새롭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래 저번 주가 8번째 작품이어서 저번 주에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8번째 작품 바로 Hateful Eight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은 참으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영화계에서도 그분의 이야기는 독특하고 재밌는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영화를 전공하지 않고도 영화를 너무 사랑하여 영화 강의, 영화 감독으로서 성공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분은 원래 혼혈하시고요. 아버지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시고 어머니는 아이리시계 미국인이셔서 혼혈로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3세 때 이사를 오시면서 그곳에서 쭉 살게 되십니다. 어려서부터 TV를 좋아하셨고
만화책을 좋아하신 그분은 점점 커가면서 극장에 가는 것을 즐기셨고, 극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주말마다 극장에 가셨다고 해요. 극장에 가셔서 영화를 보시다가 이제 더 이상 볼 영화가 없으면 또다시 본 영화를 또 볼 정도로 극장을 무지 좋아하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영화에 강의셔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극장에 가는 걸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신의 각본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때는 자퇴를 하시고 이제 연극부에 이제 연출부에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자신의 작업과 그리고 자유롭게 작업을 하셨고, 22세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맨하탄 비치의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보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정말 거기 있는 영화들 그냥 계속 거기서 일하니까 영화 다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영화 그냥 차례대로 다 보신 거죠. 좋은 영화도 보고 나쁜 영화도 보고 이상한 영화도 보고 다 보면서 계속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영화들을 다 보시고, 또 거기에 그 비디오 가게에 찾는 손님들과 하루 종일 영화 얘기하고, 나 이거 봤는데 너 봤어? 야 이건 이렇더라? 저건 저렇더라? 야 이거 좀 재밌어? 한번 봐봐. 야 이건 별로야. 이러면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자신만의 견해가 굉장히 신랄하게 점점 더 발전해가는 그분을 보고 이제 영화인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맨하탄 비치에 비디오 가게 가봐. 거기 가면 참 재밌는 사람이 있어.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영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 그 참 독특한 인물이 있다 하면서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인들이 만나면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영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을 처음 만나서 뭘 할까요? 영화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무사들이 만나서 무림의 무사들이 만납니다. 자기 딴에는 좀 칼을 쓴다고 생각하는 무사들이 딱 저기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좀 칼을 쓰는 무림의 고수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하면서 영화인들 사이에도 좀 영화를 내가 좀 아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 비디오 가게에 누가 좀 안다고 하던데 하면서 그래? 그럼 한번 그 무사를 만나러 가볼까? 하고 자신의 그 영화에 대한 지식과 그런 이제 사무라이 칼 같은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딱 가서 이제 타란티노를 만나고, 쿠엔틴 타란티노 너 영화 좀 안 되매? 하면서 서로 이제 영화에 대해서 막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의 쿠엔틴 타란티노가 참 오랫동안 영화를 보면서 정말 세상에 모르는 영화가 없도록 자기는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영화를 섭렵하시고 알게 되시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화인 사이에도 그분의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인들이 야 그럼 너 그렇게 잘하면 내가 한번 극본 한번 읽어볼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쓴 극본을 주고 처음으로 헐리우드에 판 작품이 바로 트루 로맨스입니다. 제가 이제 가을이니까 약간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교차에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고 약간 조금은 훌쩍입니다. 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또 중간에 끊고 싶지 않아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True Romance라는 각본을 처음으로 헐리우드에 팔고 이제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맨스에 관심이 있다면 이분의 첫 작품인 True Romance도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거칠고 이분 스타일대로 참 이렇게 뽀송뽀송한 로맨스 이야기는 아닌데 거칠지만 트루 로맨스를 느끼실 수 있는 참 그분만의 이야기 스타일의 로맨스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 다시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로 돌아와서 그분은 그리하여 첫 영화를 감독으로서 데뷔합니다. 네, 저수지의 개들 큰 성공을 이룹니다. 큰 성공의 데뷔작이죠. 그분의 스타일, 독특한 스타일과 어떻게 보면 B급 영화 같은 영화를 굉장히 우수하게 A급과 그 너머의 S급으로 만든 이 감독을 영화 평단계는 굉장히 흥분하고 이 감독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Hateful Eight은 바로 8만의 낯선 자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의 영화는 서부의 어떤 설원에서 정말 아득한 설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눈이 가득 쌓이고 십자가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한 정말 설원에서 저 멀리서 달려오는 마차가 있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제수와 그리고 교수형 집행인이 있습니다.
제수를 데리고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는 집행이니 이제 오면서 어떤 낯선 자가 길 앞에 서면서 멈춰서게 됩니다. 야, 같이 타고 가자 하는데 안 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비싼 값을 주고 자기만 타고 가겠대.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서 딜을 해서 그 안에 타고 또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렇게 서로 낯설고 하지만 낯선 자인 줄 알았는데 서로를 알게 돼요. 다 서로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서로를 만나고 알아보면서 너 누구잖아. 너 누구잖아.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의심도 하고 너 혹시 우연히 탄 거 아니잖아. 내가 데려가는 이 현상금이 되게 높은 재수거든요. 이 재수를 너 혹시 빼돌리려고 여기 같이 같은 편 아니야? 그래서 경계도 하면서 그래도 여기 놔두면 이들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그 나쁜 거기에 모든 헤이트프란 8명의 어떤 면에서 좀 나쁜 그리고 많이 나쁠 수 있는 캐릭터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은 착한 이 교수형 집행자가 태워줍니다. 여기 놔두고 가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을 태우고 이제 4명이 미미의 잡화점 레드락까지 가기에는 너무 그 스노우스톰이 바로 앞에서 쫓아오고 있어서 레드락을 가기 전에 중간 지점인 미미의 잡화점에 들려서 그 룸브라를 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미미의 잡화점에 도착했을 땐 이미 4명이 또 거기에 낯선 4명이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교수형 집행자는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들은 왠지 여기에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경고를 합니다. 내 재수 건드릴 하지만 참으로 정말 그의 경고를 우습게 만들 정도로 그는 독사를 당해서 굉장히 참혹하게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 그 교수형 집행자가 죽고 나서 또다시 총을 짚는 한 캐릭터와 그리고 이 재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이 낯선 8명이 이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살아남거나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고, 블러드 경고입니다. 굉장히 블러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잔혹한 장면도 있고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은 절대 죽음이나 피와 그리고 신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오늘 감성이 왠지 몽글몽글하고 왠지 좀 파스텔 톤이고 난 오늘 로맨틱한 어느 하늘이야 이러면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블러디합니다. 굉장히 피가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감성일까 하면 날씨도 좀 싸늘해지고 앞에는 좀 따뜻한 전 따뜻한 거 아니고 아이스 라떼지만 뭔가 따뜻한 램쇼나 어떤 와인이나 오늘 좀 붉은 와인을 마시면서 내가 오늘 밤 따뜻하게 한번 진한 좀 재밌는 인터레스팅한 영화를 한번 보고 자자. 잠에서 어쩌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 어쩜 블러디한 붉은색이 나올 수 있더라도 그냥 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볼까? 독특한 거 한번 볼까? 타란티노 영화 한번 이거 한번 볼까? 하면서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작품의 특징은 폭력적입니다. 피가 굉장히 많고요. 피를 사랑하시는 감독님 같습니다. 피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각본이 훌륭합니다. 그분 영화 각본 속에 나오는 찰진 대사와 그리고 캐릭터 간의 상충되는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텐스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흩어지지 않도록 잘 흥미롭게 끝까지 읽고 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장황하기도 한 대사인데 그것이 빠지면 또 서운한 참 자신만의 어떤 찰진 대사들과 캐릭터의 재밌는 캐릭터들과 그리고 대사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언어 액션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분의 연출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 고전 영화나 그분이 B급 영화에서 봤던 수많은 영화에서 봤던 영화들을 오마주하는 형식들이 많이 많았고요. 점점 나아가면서 그분의 형식을 또 그분만의 스타일을 이제 가져가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언제나 잠깐의 옛날의 고전 영화를 오마주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음악을 굉장히 잘 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인 음악도 쓰고 각 나라의 여러 나라의 음악들을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킬빌에서도 일본에 갈 때 일본만의 고전 또 그들만의 음악을 쓰고 또 굉장히 음악에 대한 감각이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분을 영상의 DJ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정말 많은 영화와 영상들을 섭렵하고 야 한번 이거 들어볼래? 야 이거 한번 봐볼래? 하면서 자기의 영화에서 정말 다양한 영화들의 수많은 그의 머릿속과 두뇌 속에 장착되어 있던 그 수많은 소스들을 하나씩 꺼내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섞으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섞으면 어떨 것 같아? 어떻게 보면 DJ,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셰프이십니다. 다양한 소스와 영상의 다양한 소스를 훌륭하게 정말 버무려서 이런 요리가 나올 수 있나? 하는데 딱 내놓으면 참 맛있고 재밌고 정말 먹는 순간 톡톡톡톡 안에서 터지는 그런 느낌? 저는 그래서 그분을 영상의 셰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독특하고 재밌고 또한 그분의 영화 속에 역시 먹방도 많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 항상 먹는 장면이 있어요. 이 Hateful Eight 안에서도 먹방의 장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데 그 서로를 경계하는 캐릭터들이 모여서 먹방을 먹는 장면도 있고 각 영화마다 음식, 먹는 걸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시고요. 또 먹는 걸 통해서 긴장감을 가져가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의 영화 속에서는 참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타란티노 감독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성공한 오타쿠. B급 감독인 척하는 S급 영화 감독. 저는 그분을 우연히 몇 차례 만나게 그분을 만났다는 표현보다 마주치게 되는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도 칸 국제영화제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스팟이 있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스팟이 제가 좋아하는 스팟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보고 있으면 참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 캐릭터십니다. 그리고 워낙 등치가 체구가 굉장히 크셔서 저 멀리서도 그분은 보여요. 딱 하니 그냥 정말 그분이 좋아하는 또 호텔이 있으신데 그 칸 국제영화제 그분이 좋아하는 그 호텔의 러비에 서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 멀리서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딱 거기 계십니다. 그렇게 영화에 대한 열정이 정말 철철철철 블러디 흘러 넘치시는 감독님. 그분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최근에 만드신 영화가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였는데요. 이 영화 마치고 이제 10번째 영화하고 나는 은퇴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10번째 영화를 아직 절대 안 만들고 계십니다. 저도 정말 10번째 영화를 마치고 만들고 저분이 은퇴를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왠지 정말 영화 얘기할 때는 악동과 같고 얼굴에 막 장난기와 재미가 가득 넘쳐 계세요. 그런 정말 재밌는 에너지, 영화를 사랑하여 영화를 많이 보고 그 영화를 자유롭게 만들고 요리하는 영상의 샤프님. 네, 맛있게 오늘도 블러디하게 잘 보고 말씀 나누고 갑니다. Hi, Quentin Tarantino. Nice to meet you. This is Uno. I have two questions for you. First question is that what is your last film that you're going to make? On the press, they are saying you're gonna make this film and you're preparing that film, but there are so many stories and films, but you didn't make the last film yet. So I was wondering what will be your last film. My second question is that are you really going to retire? Really? 이제 가을의 시작? 가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가을이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날들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날들은 춥기도, 어떤 날들은 조금 덥기도 하지만 그래도 날씨의 변화와 같이 매일이 한순간도 한순간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내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박수치면서 좋은 하루, 빛나는 하루, 잘했다, 열심히 했다, 힘내자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